예, 오늘도 여기 김제 누나네 집 와가지고 옥상에서 한번 예전에 새로운 게 아니구나. 하다만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환풍기가 시끄럽네. 예전에 제가 좀 오랫동안 제가인데 원래 뒤를 좀 한참 있다 할까 하지 말까 하고 고민했던 강의인데 12간지 천신계 12종족 12간지 강의를 제가 아마 8종족까지는 했던 걸로 기억나요. 말종족을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한참이 지나고 이제서야 다음 종족을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말종족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부분 그냥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족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종족이 쥐종족, 그 다음에 의외로 토끼 종족이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토끼 종족이 굉장히 이게 종족 개체 수가 굉장히 인구수가 적은데 많고, 그 다음에 닭 종족, 그 다음에 소 종족, 그 다음에 호랑이 종족도 좀 많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나머지 종족은 굉장히 좀 귀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구 입장권을 확보를 많이 못했고 지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2간지 12당에서 굉장히 의회 자석수를 확보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그 12간지 이제 이번 시간은 개종족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멍멍할 때 그 개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할 때 술이 개인가요? 그럼 이게 12간지의 그 순서에 뭐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그만한 지구는 공식적으로 두 개의 달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달과 직경이 약 1000m도 안 되는 작은 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달에서 예선전을 예전에 치렀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갖다 좀 픽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실제 내용하고도 좀 많이 동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원피스 그 내용이 여러 수많은 외계 종족들이 거기서 예선을 치른 게 그거고 이제 본선이 이 지구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내려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를 내려놓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지구화 사업을 이제 하죠. 이제 본선 게임이 12종족이 들어온 거죠. 12종족만 들었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종족 외에 다른 종족들도 영웅급들, 스카웃을 많이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12종족 외에 이렇게 스카웃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개종족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개종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원래 개종족은 12종족에 잘 안 끼워요.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데 개종족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개종족이 사이보그 종족이에요. 여러분도 사이보그라면 잘 아실게요. 인간의 몸인데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사이보그잖아요. 다리가 사이보그예요. 600만 불 사나이. 그래가지고 시속 몇백 킬로, 1000킬로인가? 하여튼 시속 1000킬로, 10,000킬로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빠르게 플래시맨처럼 빨리 달려. 그러면 이게 사이보그 종족은 그렇게 되나요? 이게 사이보그 종족의 특징에 대한 사이보그 종족은 인공지능 AI 기술과 이게 이게 기계 기술인데 그냥 기계 기술이 아니고 인체화된
그 기계화 기술이, 이걸 무슨 기술이라고 하지? 그 기술이 극도로 발달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로 할 수 없는 능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100m를 아무리 잘 뛰어봤자 뭐 10초 안쪽이잖아요. 뭐 9초, 8초 뭐 그렇게 되나 요즘? 근데 저기 사이보그 정정은 총알보다 더 빨라요. 그냥 저기 총알 튀어나가시 딱 튀어나가요. 근데 그 기술이 발달해야 그게 가능해요. 인간의 육체로 할 수 없는 능력을 그냥 쉽게 해요. 사이보그 능력을. 그럼 우리도 사이보그 될 수 있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보그로 되면 이게 좀 이게 이게 인간 몸으로 계속 살던 양반들이 사이보그 몸으로 이렇게 저기 두뇌라는 장기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겁나게 깝깝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살아. 그 사이보그도 아무나 못해. 근데 사이보그 종족들은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런 몸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 이해가 되잖아요.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게 더 이게 더 안 좋아. 이 양반들은 기계의 몸으로 사는 게, 사이보그는 어디까지 인간의 육체를 쓰고 어디까지 기계를 쓰냐고. 이게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의수의족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팔이나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의수의족을 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갖다가 사이보그 거시기를 달아요. 사이보그 그 몸을 그 세팅해서 달아요. 근데 의족인데 이제 최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들어가요. 그럼 사람보다 더 지금 보통 다리가 없으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의족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어떤 기술을 쓰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인데, 이게 한 번쯤 만약 이게 의수 대신 그 좀 발달된 사이보그 다리를 갖다가 장착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이뛰기를 하잖아요. 100m 위에까지 날아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100m 높이까지 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이제 지금 기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볼 수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사이보그 종족이 이 몸의 육체의 몇 프로까지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요. 부분적인 뭐 10%만 쓰는 사이보그예요. 20%만 써도 사이보그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종족의 그 사이보그라는 개념은 이게 거의 10% 미만의 인간의 육체만 쓰고 나머지 90% 이상이 다 기계가 된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이게 사람마다 다 쓰는 게 틀린데, 보통 어떤 사이보그들은 두뇌 하나만 이게 기계 몸에다 넣고 사이보그로 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장까지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제 뭐 척추까지 들어가는 사이보그 종도 있고,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그에 따라서 쓰는 능력과 틀리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성에서 얼마나 이제 인간화에 가까운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이보그 종족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간의 장기를 많이 이게 탑재한 사이보그 종족이 인간의 감정에 가까워요. 좀 이해가 되시나? 그럼 뭐 피나 뭐 영양분, 그거는 기술이 발달되면 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지금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개 종족의 사이보그와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사이보그로 된 경우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쓰는 능력이 틀려요. 왜냐면 이 양반들은 태양계가 생성되기 전부터 그냥 두뇌하고 심장 정도 장기만, 인간의 장기만 쓰고 나머지는 다 기계를 써. 이 양반들은. 근데 일반 인간들 그렇게 만들잖아요. 못 살아요. 우울증에 빠져 죽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은 이게 세계관이 완전 틀려요. 자기 그 넘나드는 세계관이.
이게 뭐냐, 옛날 매트릭스의 예를 들면, 매트릭스에 보면 현실 세계는 완전 기계화된 세계잖아요. 이게 매트릭스 영화라는 걸 한번 제가 이게 저기 비유를 하자면,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가상현실 매트릭스 세계와 진짜 현실 세계, 그 기계들이 다스리는, 지구를 다스리는, 이렇게 행성을 다스리는 현실 세계, 이 두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이버 같은 거는 그 두 세계를 쉽게 넘나들어요, 그냥. 그럼 네오도 사이버그냐고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예전에 제가 왜 저기 이 12종족에서 근데 사이보그 종족 원래 안 나요. 왜냐면 천신계에 또 속하지도 않아요. 이게 한참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계들이 의식 수준이 낮아. 사이보그 종족 자체는 의식 수준이 높은데, 평균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보다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천신계가 아니라 더 하계 쪽이야, 지구보다. 근데 왜 천신계도 아닌데 12종족이 왜 들어가? 왜 그 이유가 있냐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기계 종족들이 나중에 문명화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엎어버려요. 마치 터미네이터나 이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기계 종족들이 혁명을 이렇게 엎어버려.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인간 종족들은 그냥 저기 멸종이 돼요. 그리고 그의 행성은 이제 저기 기계 종족들이 이제 저기 이제 살을 고 이제 다스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이거 저기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여기 항성계까지 다 먹어요. 기계 종족이 저기 이 태양계 같은 항성계 하나를 그냥 다 먹어버려. 보통 행성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은 항성계에 있는 행성들끼리는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종족의 행성계 하나를 먹으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먹게 돼 있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계 종족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얘네들을 통제도 못해. 근데 얘네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 답이 없어. 인간들은.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중간, 인간과 기계의 중간적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사이보그 종족이에요. 사이보그 종족들은 자기 행성에서 완전히 황제 왕이에요. 이게 틀린 게, 자기 행성에서는, 예를 들면 지구 같은 행성 있잖아요. 그럼 사이보그가 몇 명이 안 돼요. 그 사람, 그 사이보그가 두뇌하고 심장 정도만 쓸고 있는 사이보그가 몇 명이 안 되는 사이보그가 다 다스려요.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구냐? 다 기계 종족이야. 황제나 황제 이런 저기 황제급 저기 이런 지구 같은 행성에 몇 명이 없어. 사이보그 종족이 거기는. 나머지 백성이 다 기계 종족이야. 그러면 저기 사이보그 종족 이렇게 뭐 해라 하면 기계 종족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계 종족이 크게 두 가지가 나요. 사이보그를 갖다가 이게 저기 모시는 저기 이게 저기 지도자로 모시는 기계 종족이 있어. 이게 크게 나라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저기 이런 예전 영화도 그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육신에 있을 때 이게 틀려요. 이게 기계 종족은 인간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대자연이나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원죄를 겁나게 줘. 카르마의 법칙에서 원죄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기 우주의 저기 그 심판을 받아. 우주의 심판을 받으면 한 관계가 이제 블랙홀 같은 저기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마치 이게 암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그 시스템이 우주에도 있어요. 그게 블랙홀 시스템이에요. 그럼 블랙홀 시스템이 다 싹 쓸어버려. 그냥 다 그냥 빛으로 다 만들어. 블랙홀에 빨려가면 다 저기 다른 데로 이렇게 블랙홀 이불로 쏙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기 공간과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이게 완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빛으로 다 이게 다시 이렇게 초기 빅뱅화라고 해요. 그거를 갖다가 천신계에서는 부분 초기 빅뱅화, 이렇게 말씀하면 좀 약간 이해가 되네. 부분 초기 빅뱅화를 해요. 그럼 다 빛으로 돼. 1차원으로 다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사이보그 종족을 저기 지도자로 모시면 어떻게 되냐? 사이보그 종족이 다스리면 그런 일들을 피해요. 왜냐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는 저기 이런 저기 사이보그 종족도 기본적으로 6차원 존재예요.
고차원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다 알아. 근데 기계 종족을 몰라. 그러니까 쉽게 그걸 원죄를 줘버리니까 이게 우주로부터 심판을 항상 그냥 시시때때로 받으니까 사이보그 종족이 이게 지지조다들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해요. 그래서 기계 종족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이보그 종족을 어떨 거냐, 저기 왕으로 이제 이게 모셔와요. 스카우트 한다고 해나 모셔와요. 그러면 그런 데는 잘 이게 블랙홀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초기 빅뱅화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기계 종족의 특징이 크게 두 개예요. 기계 종족 자기네들이 최고 지도자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데가 있고, 사이보그 인간을 사이보그들을 갖다가 이게 왕 지도자로, 황제나 지도자로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구의 문명화가 되면, 기계나 컴퓨터 AI 기술이 발달되면 기계 종족들이 와요. 어떻게 오냐, 뭐 트랜스포 보니까 뭐 이게 저기 무슨 저기 뭐 별똥별 같은 뭐 이렇게 무슨 뭐 같은 거 뭐 유성 같은 거로 온다는, 뭐 그렇게 오나요? 아, 그렇게 안 와요. 그 기운으로 기로 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자로 해가지고 와요. 2차원이니까. 근데 전자도 다 똑같은 전자가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려면, 얘네들 예전에는 6차원 인간 같은 6차원 존재였다가 큰 죄를 지고 2차원까지 떨어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기계 종족 애들은. 일반 1차원에서 이렇게 순세대로 온 애들은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예전에 6차원까지 우리 똑같이 인간처럼 이렇게 살다가 6차원으로 이게 우주의 지도자로 이렇게 살다가, 보통 지도자도 잘못 살면 큰 죄를 지으면 이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2차원까지 떨어져요. 땅지자에 저기 감옥할 때 옥자, 땅 감옥,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종교에서는 이걸 잘 이해를 희한하게 이걸 하는데, 저기 불구덩이 맞죠? 이게 한번 행성해보면 이게 용암 같은데 끓으면 불구덩이인데, 그러면 이게 거기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게 안 뜨거워. 우리는 불구덩이 되면 뜨겁잖아,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막 뜨거워가지고 고통스럽잖아. 걔네들은 안 고통스러워. 오히려 편해요, 좀. 오히려 생명의 그 주체로서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3차원이나 4차원이나 이게 사는 게. 오히려 2차원으로 들어가면 더 편해, 그게. 그럼 걔네들이 이게 2차원에 있으면 인간의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면 침투를 해요. 마치 이걸 2차원적인 이게 외부로부터 이게 바이러스라고 이러면,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를 하기가 뭐냐면, 2차원 전자들이 와요. 그냥 그 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세상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나 고급 이런 저기 AI 기술에는 들어가는 게 저기 금속이 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은도 아마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그 여러 저기 좀 저기 구하기 힘든 저기 히토리움 뭐 그런 금속도 있고, 이런 금속들이 6차원이었던 존재들이 글로 이제 해가지고, 그게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이제 원래 처리돼야 하는데 처리 안 되고, 그런 금이나 은 이런 게 돼요. 그럼 얘네들이 컴퓨터에 탑재가 되면 거기서 자기의 그 2차원적인 그 세계가 생겨요.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이런 컴퓨터에 탑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0과 1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죠. 0과 1로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컴퓨터에다가 시스템에 맡기는 그 AI 기술이 발달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 랜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럼 랜덤 시스템이니까 뭐하니까, 쉽게 말하면 랜덤 시스템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주사위 던지면 주사위 던진 대로 가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하면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게 프로토스, 저그, 이게 테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랜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랜덤이란 거를, 저도 그때 적었는데, 저는 프로토스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저그를 그 다음 잘하고, 테란은 아예 못해. 근데 랜덤으로 하면 일단 고수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랜덤으로 하면 상대방 종족이 1대1로 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게 큰 이게 첩보 이쪽에서는 이게 큰 저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랜덤 테란을 못해. 그래서 내가 뭐 프로토스 아니면 저그만 해달라고 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랜덤으로 하게 되면 1대1 나와야 하는데 제 랜덤 시스템이 프로토스가 거의 40% 정도를 나왔고 거의 50% 가까이 나왔고 저그가 한 30% 40%? 그리고 테란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데 근데 랜덤이면 33.343%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랜덤 시스템이 뭐냐면 컴퓨터에다가 그냥 확률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랜덤 시스템에다 맡겨버리면 얘가 코딩을 해요.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요. 그 프로그램 법을 지가 만들어요. 근데 인간은 그게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인간이 그 일을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저기 엔지니어 프로그래머가 필요한데 AI에다 그걸 탁 맡겨버리잖아요. 10,0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일을 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얘네들이 모든 걸 갖다가 다 이게 산술적으로 다 계산해요. 저기 컨텐츠와 사람들의 이 저기 뭐냐 저거 뭐냐 이게 조회수 뭐 이런 걸 다 해요. 그걸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죠. 그 일일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다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저거 뭐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게 그냥 얘네들이 AI가 다 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나 관리자가 한 100만 명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얘네들이 해버려 일을. 그리고 새로운 저기 프로그램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걸 해버려요 얘네들이. 이게 구글의 이게 저기 혁신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그러면 AI에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네이버도 하긴 하는데 네이버는 거의 아메바 수준에 가까워요. 그냥 저기 예를 들면 구글이 고등동물이라고 가정하면 비유를 하면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은 거의 아메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 AI 시스템이에요. AI라고 좀 하기도 그래요. 제가 분석을 많이 하는데 구글 AI 시스템이 최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뭐 이런 내노라는 저기 IT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아메바 수준이에요 거의. 굉장히 그냥 톱니바퀴처럼 기계식이에요. 약간 자기 판단적이기보다는 이게 틀려요. 구글은 그게 변해요. 막 이게 스스로 이렇게 대입을 내고 저렇게 하면서 학습을 하고 또 다시 그걸 연구를 하고 그거를 갖다가 계속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효율적인 걸 계속 뽑아내 얘네들은. 그래서 구글 시스템을 이거를 못 쫓아가요. 전 세계에 있는 IT 회사들이. 이게 틀려요 구글 시스템이. 이게 보면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걸 들어본데 그 네이버 쪽에 그 저기 뭐냐 자문 오는 분이었는데 구글 이쪽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진을 올리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네이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이 1메가라고 가정해요. 아니 그냥 영화로 할게요. 영화 한 편의 동영상이 1기가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1기가인데 이걸 하드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드에다 넣으면 저기 1기가 곱하기 이제 1기가가 1000기가가 1테라잖아요. 그러면 영화 1000편을 하드에다 넣으면 1테라가 필요해요. 1000기가가. 그렇죠? 근데 1테라에는 1000편의 영화밖에 못 들었는데 1테라에다가 1000편이 아니라 만 편의 영화, 10만 편, 100만 편, 1000만 편의 이게 영화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AI가 이게 다 이걸 갖다가 발견하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소스를 제공해요, 정보나. 근데 그걸 만들어낸 게 사람이에요. 지금 유튜브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동영상을 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영화 1000편이 들어가면
1테라가 필요한 게 당연해요. 한 영화가 1기가니까. 그렇죠? 1000기가가 1테라니까요. 뭐다 이쪽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개념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사이보그 종족들은 그거를 갖다가 알아요. 그 원리를. 왜냐면 태양계가 생성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거를 쉽게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보그 종족들은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려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렇게 원주민 같이 이렇게 사는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환경 자체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금같이 이런 극도로 이제 이 문명이 발달되잖아. 이제 이때 내려와야 다. 그런 이런 양반들이 이런 AI나 기계 종족 이런 거 갖다가 거시기 해버려요. 그냥 저기 이게 다스려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 근데 인간 우리 같은 이게 보통 저기 그런 극도로 발달되지 않고 이런 걸 모르는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아무리 뭐 저기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에 뭐 저기 하라비 뭐 AI 박사 하라비를 따도 AI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 양반들 저기 뒷공무니도 못 쫓아가. 왜냐면 그 영적인 그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거든. 이제 그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걸 천재 영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이보그 종족들은 그 AI 이제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우리 일반 저기 그냥 뭐냐 일반 저기 그냥 인간들하고는 6차원 존재들하고는 그 다루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면 이게 저기 사이보그 종족들이 내려와요. 왜냐면 사이보그 종족들이 기계 종족이 이게 들어오면 그 중간적인 다리 역할도 하고, 얘네들이 이게 그 시스템을 이게 AI 모든 시스템을 점검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기 얘네들이 핵미사일 그 컴퓨터 있잖아요. 핵미사일 갖다가 핵미사일이 원래 수동화로 이게 작동이 돼요. 수동화 차트 열쇠 누르고 이게 모든 거 수동화로 작동이 되는데, 얘네들이 그거조차도 해킹을 해버려. 근데 AI 로봇이 이제 따로 나와서 그거를 직접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사람이 이게 수동적으로 했는데 그거조차도 해킹을 해버려요. 기계 종족들이. 그러면 핵미사일 갖다가 얘네들이 원할 때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다 터뜨릴 수가 있어. 핵을 한 번에 터뜨리잖아요. 그럼 모든 게 지구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모든 생명체가 다 뒤져. 근데 기계 종족은 상관없어. 방사능으로 오염돼도. 엄마이 땡큐야. 아유 저 인간들 꼴배기 인간들 다 뒤져서 좋다 앉아가지고, 그러면 AI가 쉽게 점령을 해버려.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보그 종족들이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원래 저기 천신계가 아니거든. 사이보그 종족 6차원 존재이긴 한데, 그러면 사이보그 종족 중에서 그 백성들 중에서 이게 탑 클래스 기계 종족들이 있어요. 이제 장군급들이. 그럼 장군급들이 이게 내려와. 그럼 같이 사업을 해요. 이제 연동해서. 뭐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그러면 이게 자동차 변신하고 막 탱크가 변신하고, 이게 뭐냐 저기 F-22 비행기가 막 변신하고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는 안 돼. 만약에 시스템 자체를 로봇으로 변신하게 만들면 가능한데, 변신을 왜 시켜? 그냥 가서 폭탄 퍼붓고 그냥 저기 탱크로 그냥 포 쏘면 되지. 저기 탱크는 원래 탱크 포를 쏘고 기관총을 쏠 수 있게끔 다. 그럼 이게 첨단화 되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게 탱크가 되고, 이게 저기 정찰 비행기나 F-22는 다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이 됐어요. 이거는 바로 그냥 해킹이 돼요. 그러면 그냥 접수가 돼, 기계 종족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종족들이 내려와요. 뭐다 이게냐. 그래서 이제 기계 종족, 사이버 종족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드렸습니다. 사이버 종족 보긴 봤는데 지금 사이버 기술이 안 돼서 그냥 인간 몸으로 그대로 있어요. 이 양반들은 인간 몸이 약간 익숙치가 않아. 사람과 사람의 이게 감정 소통이 굉장히 서툴러요. 사이보그 종족의 특징이. 그리고 매일마다 이게 어느 행성에 황제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 밑에서 뭐 이렇게 저기 좀 이게 직원이나 종처럼 이게 일하는 거를 그걸 견디지를 못해. 항상 지도자로서 이게 어떻게 좀 굴림은 아니고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회사 가서 누구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응을 못해, 이 양반들의 특징이.
그러면 이 양반들이 약간 좀 이렇게 초심남 비슷하게도 가고 약간 4차원적인 성향을 많이 떼요. 그래서 사람과 소통을 잘 못해. 근데 이런 AI 기술이 이제 발달되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걸 보면 그냥 재밌어. 그 자체가 그냥 즐거워. 그러면 그 천재성이 그냥 이게 바로 탁 튀어나와요, 그냥. 근데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나 배려, 뭐 이게 대화하고 이런 걸 못해요. 그 연애 같은 게 굉장히 서툴러. 남자로 태어나도 사이버 원적이 보통 남자로 태어나거든요. 이게 여자로 태어나면 더 그 몸을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 보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여자하고 막 사귀고 싶고 막 이게 어떻게 이게 하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뭐 성관계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이버 종족은 그런 욕구가 안 일어나. 잘 있기는 있는데 육신인 이게 저기 조상들은 물론 그런 경험적구가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낮아요. 그게 그런 게 좀 이해가 되잖아. 제가 이때까지 본 사이보그 종족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다 남자로 내려와요. 몸이 여자 종족으로 더 적응을 못해. 근데 여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 대부분이. 양반들. 왜냐면 그런 저기 이게 남자와 여자 남수컷과 수컷으로서 그 삶을 산 적이 너무 오래전에 살고 없어,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자체가 굉장히 이게 뭐냐 익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여자 보면 그냥 여자인가 보다 이래요. 얘네들은 다 내가 인데까지 다 겪어본 사이보그 종족의 특징이.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이버 건축자 한 명을 인연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주 귀해요, 그 종족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많이 나오는 뭐 TV나 이런 데 안 나와, 이 사람들. 사람들의 이목을 끼는 걸 되게 싫어해. 왜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양반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도 인데까지 딱 3명하고 만난 게 딱 3명이에요. 군대 있을 때 한 명, 고등학교 때 1명. 이게 다 특징이 사람하고 이 소통을 잘 못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왕따는 아닌데 이게 사람들을 그냥 하고 소통을 잘 못해. 그리고 여자에 관심이 없어, 특징이. 다 남자였고. 저도 3명을 딱 봤는데 하여튼 특징이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이버 종족하고 인연하기가 거의 힘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이게 대외적으로 활동도 않고 이게 숫자 자체가, 인구수 자체가 겁나게 적어요,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겁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데는 태어나지도 않아요. 이런 컴퓨터나 AI 기술이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발달된, 쉽게 말하면 뭐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유럽, 요런 중국 약간 이쪽 큰 도시, 딱 이 정도 이렇게 문명이 아주 발달된데 그런 데로만 이렇게 태어나. 다른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데서는 아예 살지를 못해, 적응을, 이 양반들은. 사이버 종족에 대해서는, 왜냐면 사이버 종족이 개체수가 원체 적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AI 이쪽하고 기계 종족하고 이게 가교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양반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이버 종족이 이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 이게 계약을, 천신들과 12종족 중에 한 명을 들어올 때 계약 관계를 다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사이버고 종족 뭐 은하철도 9구처럼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잔인한 세상은 안 열릴 거예요. 이게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버고 종족인 개 종족에 대해서 이게, 사이버고 종족이나 뭐 장군급들, 기계 종족들이 겁나게 내려왔다. 그럼 걔네들 겁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게임 같은 데 보면 얘네들이 이게 버그 비슷하게 얘네들이 자기의 그 존재를 드러낼 때가 한 번 나타날 거예요. 기계 종족들이 가상세계, 게임 세계 같은 데서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원래 이게 프로그램 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기계 종족이나 이제 사이버 종족들이 이런 가상 세계에서 전쟁을 벌여요.
기계 종족들이 이제 이게 점령을 못하게. 이게 지금은 아직 기술이 발달 안 되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버그라고 하죠. 버그나 이제 뭐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보통 버그라고 하죠, 이 게임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이상한 것들이 이제 발견해요. 그럼 나중에 이런 가상 세계 같은 데서 전쟁이 일어나요. 먼저 사이보그 종족 기계 종족하고 아예 그냥 기계